이번 시간에는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읽고 쓸 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조금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file get content라고 하는 요 함수를 제가 이름을 이렇게 언급해 놨고요. 밑에는 file put content라는 것이 있는데요. get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push라고 하는 것은 밀어넣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get은 기존에 있는 파일을 여러분이 읽는 것이 file get content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떠한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에다가 어떠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file put content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file get content라고 하는 이런 형식의 그 어떤 함수는 이 텍스트로 이루어진 파일을 읽어서 문자열을 리턴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여기 있는 이 파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우선 이 파일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readme.txt라고 하는 파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일은 여기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readme.txt라고 하는 저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file get content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 읽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요 file get content라고 하는 저 함수는 그 여러분이 인자로 전달한 경로의 파일을 읽어서 그것을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cho를 만나면 여러분이 읽은 파일을 화면에 출력을 하겠죠. 자, 그럼 readme.txt 파일이 어떻게 생겼냐면 coding-everybody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자, 1.php 파일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php를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coding-everybody라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되고 있죠. 자, 이번에는 파일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파일이라는 변수에 제가 write.me.txt라는 파일을 담았죠. 그리고 file put conten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인자로는 파일의 이름, 즉 write.me.txt, 두 번째 인자는 어떤 정보를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것은 자, 이 두 번째 인자로 온 coding-everybody라는 요 정보를, 요 텍스트를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write.me.txt라는 파일에 기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요거를 제가 실행시키면 여기에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죠. 자, 제가 지금 리로드를 해서 실행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write.me.txt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고 그 안에는 제가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한 coding-everybody라는 텍스트가 기록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file get content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파일을 읽을 때 사용했던 그 함수를 이용하는 좀 요긴한 방법이 있어서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 file get content라고 하는 저 함수는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 즉 이 PHP 엔진이 설치되어 있고 여러분이 작성한 PHP 코드가 동작하는 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컴퓨터 바깥쪽에 있는 파일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요것은 요 URL은 자, 이 file get content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이 매뉴얼 페이지인데요. 이 매뉴얼 페이지를 가리키는 이 URL을 file get content의 인자로 전달하게 되면 이 file get content가 내부적으로 이 URL에 해당되는 이 정보, 이 HTML 문서죠. 자, 제가 소스 보기한 이 HTML 문서 있죠? 요것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읽어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라고 하는 변수에 담고 우리가 홈페이지라는 변수를 echo로 화면에 출력하게 되면 우리가 만든 요 3.php라고 하는 요 파일의 실행 결과가 여기 있는 요 file get content라고 하는 함수의 사용법을 담고 있는 웹페이지와 똑같은 내용이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3.php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기 때문에. 자, 어때요?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죠. 예,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이 파일계 콘텐츠를 이용해서 이 URL에 해당되는 이 웹페이지의 정보를 읽어서 그것을 화면에 출력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아까 봤었던 요것과 이 유사한 화면이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완전히 똑같지 않은 이유는 이 CSS나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파일의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같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 파일계 콘텐츠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어떤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그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도 많이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을 할 때 파일계 콘텐츠와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그런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파일계 콘텐츠, 파일 풋 콘텐츠라고 하는 걸 통해서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상당히 간편하긴 하지만 파일을 아주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제어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급스러운 제어를 원한다면 이 fop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fopen이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보시면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파일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을 연 다음에 파일을 읽거나 쓰거나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때 파일을 열어 작업하려고 하는, 읽거나 쓰고자 하는 파일을 여는 행위를 하는 것이 fopen이라고 하는 요 함수고요. 요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는 여러분이 읽거나 쓰고자 하는 파일의 경로가 오고요. 자, 두 번째 인자는 모드라는 것이 오는데요. 자, 이 모드라는 것은 크게 요런 값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모드의 값으로 소문자 알파벳 R을 주게 되면 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읽기를 위해서 파일을 여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연 파일에다가 어떤 읽기 작업을 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은 그 파일을 처음 시작되는 부분부터 파일을 읽어가게 되는 것이 이 R이라고 하는 모드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R+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R+라는 모드를 가지고 파일을 열게 되면 자, 읽기와 쓰기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파일을 여는 것이고요. 여기 place the file pointer at the beginning of the file이라고 되어 있죠. 즉, 파일의 시작되는 부분에 파일 포인터가 위치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파일의 쓰기 작업을 하게 되면 그 파일의 시작되는 부분에서 쓰기 작업이 이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자, 반대로 여기 있는 A를 쓰게 되면 open for writing only잖아요. 즉, 쓰기 작업을 위해서 파일을 여는 것인데 요것의 차이점은 요것과 이 R+Y의 차이점은 자, A라고 하는 모드로 열게 되면 파일 포인터가 파일의 끝에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쓰기 작업을 하면 그 파일에 있었던 기존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그 파일의 끝에 내용이 기록된다는 것이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fopen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수업은 이 파일을 제어하는 이 다소 간단한 형태의 이 제어 방법들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이 있다고만 언급하고 이번 수업에서 이 fopen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법은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꼭 fopen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어떤 예제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쓰면 되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저에게 fop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fopen은 그냥 파일을 열기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파일을 쓰거나 읽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쓸 때 사용하는 함수가 자, 여기서 write라고 하는 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예제들을 보시면 fopen과 fwrite가 어떻게 같이 사용되는가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읽기 작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fread라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제를 보시면 fopen과 fread가 어떻게 같이 사용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파일에 대한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파일을 클로즈를 시켜서 그 파일에 대한 제어권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이 애플리케이션이 그 파일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